네. 마이크는 따로 켜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 GV 진행할 저는 신의 11이라는 잡지사의 이다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바로 오늘 영화 만드신 첫 번째 아이의 허정재 감독님, 박하선 배우님, 그리고 공성화 배우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죠. 저 그 전에 통역이 필요한 게스트분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Is there anyone who needs English interpretation? Please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high. 네, 일단 오늘 이제 GV는 4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여기 뒤에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사전에 제가 준비한 질문 몇 가지 한 다음에 가능하면 많은 질문들 소화하면서 오늘 이야기했으면 하고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세 분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를 연출한 허정재입니다. 이 영화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아이의 첫 번째 관객분들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아이에서 정화 역을 맡았던 박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아이에서 지연 역할을 맡은 공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영화 보신 소감 듣기 전에 영화 만드시면서 세 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 처음에 어떻게 떠올리시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이 영화를 처음에 쓰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가정주부셨고 그래서 집에서 종종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어떨 때 앉아가지고 거실 쪽에서 앉아가지고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앉아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미지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20대와 30대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뒷모습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질문이 들었고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하선 배우님은 며느라기, 산후조리원 이렇게 이제 드라마들이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최근 들어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뭐 신혼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낳은 직후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정화라는 인물은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다큐 같지 않나요? 저는 사실 제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 아이를 낳은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도 한 2년 정도 계속 거의
압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혼자 전담하면서 아이를 봤었고 물론 도와주시는 분도 중간에 있었지만 거의 제가 봤었는데 그러면서 저 역시도 산후우울증이 왔었고 비슷하게 그리고 굉장히 어느 날은 그냥 펑펑 막 울기도 하고 진짜 아 정말 하루만 나한테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나 영화를 봤을 때 그냥 뭔가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모습 아이를 낳은 직후에 많은 엄마들의 뭐 부모들의 뭐 여성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고요. 제가 그즈음에 툴리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것도 외국 영화인데 굉장히 엄마에 대한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그런 영화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만났던 시나리오였어요. 박하선 배우님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를테면 메이크업을 언제는 하고 언제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화장을 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때의 표정 짓는 방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와 같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화장을 지우고 집에 있을 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혼자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베란다 쪽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든 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서 그런 이제 화장을 하지 않고 있는 얼굴에 처연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경험에서 길어 올리셨던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화장은 사실 좀 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한 모습이. 근데 사실 의류 쪽에 일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화장을 좀 더 했고요. 직장이지만 좀 더 패셔너블한 직업이니까. 그리고 화장한 모습과 안 하는 모습이 저렇게 많이 다르게 나올지 몰랐는데 굉장히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네, 화장을 안 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네, 그거를 굉장히 오늘 보면서 느끼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있어서는 밖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은 사실 뭔가 밖에 정말 풍경을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보기도 했고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무렵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힘든 일들은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동생도 가고 친동생도 가고 아는 동생도 가고 또 그리고 아이도 한 달 정도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연기들은 그냥 제 그 마음을 담아서도 사실 연기한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남은 게 없고 아이를 보긴 봐야 되는데 뭔가 딱 정화랑 비슷하진 않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던 시기라서 그냥 연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절로 그냥 저런 공허한 연기들은 그냥 내가 저런 심정이었으니까 정말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심정이었고 정말 뭔가 밖을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 정말 그런 제 마음이 좀 담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공성화 배우님 연기하신 지연에 대해서 이제 영화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아이라는 영화가 그 출산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회사에 복귀했을 때 정화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비혼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대사로도 등장합니다만 비혼이라고 하는 것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본 받으시고 이제 인물 설정을 하고 아 이런 사람이겠다라고 이제 아마 공성화 배우님의 지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생각하셨을 텐데 이 지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사람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캐릭터를 분석하신 게 있다면 어떤 면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잘 들리시나요? 사실 그 비혼주의와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그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한 가지의 키워드가 아니라 약간 이 친구는 되게 비혼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도 계약직의 상황에 놓여 있고 되게 당당한 삶을 살려고 자기가 막 말하면서도 언제 또 잘릴지 모르고 그 불안감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뭔가 그런 캐릭터를 만들까 했다가 점점 파고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지금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중간에서 그래서 잘 그걸 제가 표현을 해야겠구나. 너무 또 막 뭔가 과하게 보여질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호하게 됐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거를. 그래서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지연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워낙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싹싹할 수밖에 없는 누구하고도 척을 지면 안 되는 실수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반대쪽에는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는 항상 눈치를 잘 봐야 하는 그런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면이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두 배우분들이 그 해당하는 역할과 나이도 비슷하고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배우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뭐 대사라든가 아니면 연출을 하실 때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상의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에 제가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박하선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나리오를 쓰긴 했지만 제가 모르는 어떤 감정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애기랑 안녕하고 출근할 때 저는 그 정도까지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장면에서 연기를 하는 걸 보시면서 제 관객이 되는 것 같이 되게 연기 사실은 정말 진짜 이런 감정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 영화에 조금 더 찍는데 더 큰 그런 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객분들 질문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성화 배우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공성화 배우가 마지막에 박하선 배우를 빤히 쳐다보고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장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아마 그 질문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모습이 사실 거기서 정화만 빤히 바라본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촬영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 그리고 잘하고 싶었던 걸 또 못했던 거 근데 또 정화와의 어떤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아쉬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그냥 다 담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연기했을 때도요.
제가 봤을 때 좀 째려보는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째려도 오해했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정화라는 캐릭터하고 지연이라는 캐릭터 둘이 같이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둘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없이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지연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마다 각각 이런 뜻 아닐까? 저런 식의 시선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보시는 분 각각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질문이고요. 이번엔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음악이 없는데 혹시 그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왜냐하면은 이제 엔딩 크레딧에서 어떤 특정한 분위기의 음악을 까는 것으로 관객들의 감정을 특정하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극장에서는 처음으로 음악이 없는 크레딧을 봐가지고 저도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이었을까라고 놀라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선택을 했던 거는 저도 나름대로 영화를 찍어보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면이었는데, 보통 크레딧에서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음악을 넣지만, 저는 마지막 씬에서 그 장면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고 그 순간 동안에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엔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순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께도 낯선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음악이 특정한 감정으로 사람들을 계속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상냥하고 친절한 가이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특정한 감정을 주입시키는 것 같아서 불편한 감정도 있는데, 오히려 없이 마지막에 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박하선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캐릭터를 고민하실 때 경계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일단은 저걸 찍을 무렵이 혐의로 오후 3시에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좀 얼마 안 됐을 때 찍게 됐어요. 뭐 텀은 좀 있었지만. 그래서 근데 오동민 씨라는 우리 남편으로 나온 배우가 거기에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 다 목표가 무조건 그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서로 다른 거 맞지? 네. 막 그렇게 달라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했었고, 또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뭔가 복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하게 됐는데, 뭔가 계속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뭐 제가 로봇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매번 좀 다르고 요만큼이라도 달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신인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너무 이미 나름 데뷔 17년 차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배우라서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캐릭터를 분석하거나 표현할 때 웬만하면 전작과는 비슷하지 않게 뭐가 다를까, 그게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니까 좀 내가 영화에 어울리는, 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힘도 많이 빼고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성화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어떤 배역이 굉장히 생생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 중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 이전에 전사를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저 주인공들은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잘 떠오를 때 굉장히 생생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성화 배우님께서는 지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정말 그 눈빛 한 번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는 관객들과 이별을 했으나 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살아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마 그게 저 배역이 가지고 있는 그 동시대 또래의
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어제 내일 집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막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스스로가 들었었거든요. 지연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지연이가 나가고 나서. 근데 이게 뭐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뭐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시 그렇게 당당하게 나 비혼주의자라고 약간 얘기를 하고 살까? 아니면 또 이쯤 되니까 나도 그냥 결혼도 하고 싶네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 당시에는 촬영할 때 약간 그런 막 비혼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고 이게 극장에서 상이 됐는데 지금 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막 다 뭐 결혼하고 뭐 하고 이렇게 바뀌는 시기인 것 같아요. 확. 그래서 이게 개월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선배 보고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그래 결혼도 나쁘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는, 저한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아마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이번 이야기는 감독님이나 박하선 배우님이나 두 분 중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자는 씬 촬영하실 때 당시 현장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잠에 들도록 어떻게 유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제일 이 영화에서 찍기 어려운 장면은 저희 수민이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우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애기 촬영하고 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날짜는 정해져 있고 사실은 진짜 애기 촬영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바람을 찍는 것처럼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기다렸거든요. 카메라를 켜놓고. 그래서 특히 육아계실 장면이 저희 하이라이트였는데 애기가 6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카메라를 돌려놓고 저희는 그냥 그 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선 선배님이 계속 돌리면서 애기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하다가 테이크가 돌고 돌다가 간신히 소스를 이거 될 것 같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갔고, 자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친구가 언제 보통 잠을 자냐. 그래서 그 타임대를 저희가 맞춰서 촬영 시간을 자는 대로 맞춰놓고, 그리고 거의 자는 장면은 카메라랑 저 모니터도 안 봤어요. 그냥 카메라랑 제가 들어가서 옆에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또 기적적으로 저희 수민이 친구가 연기를 또 해줘가지고 중간에 머리 자르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참 주연 배우는 주연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 자르는 장면 말씀하시니까 사실 머리 자르는 장면 좀 보면서 저거 박하선 배우님 애드립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는 아마 대본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말할지, 예를 들면은 입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먹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둘 아이와 둘 사이에 케미가 있는 장면들에서의 부분들은 즉흥 연기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땠나요? 네, 아이랑 있을 때 대사들은 거의 다 그냥 애드립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평소 아이 볼 때 그런 게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요. 왜냐면은 이걸 이 시간 안에 못 찍으면 안 되니까 계속 달래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NG가 안 나게 하려고 좀 그랬던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걸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장면이 꽤 많았어요. 네. 현장에 가서도 아니다 다를까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서 많이들 힘도 들고 뭐 그랬지만 제일 힘든 건 사실 아이였겠죠.
근데 뭐 아이를 뭐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결말도 바뀌었을 정도로 사실 이게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이가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박하선 배우님께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박하선 배우님과 공성화 배우님 간의 미묘한 감정선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과 비혼인 여성에 대한 각자의 처지가 상반되어서 더욱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하선 배우님은 결혼하셔서 아이도 있으신데요. 이제 이 역할 입장에서 지현이라는 캐릭터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공성화 씨가 맡은 배역을 보면서 느꼈다는 감정보다는 사실 전 정화의 입장으로 보게 됐거든요. 그냥 좀 뭐 비혼주의자? 막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결혼한 입장에서 아유 아무것도 모르네 막 약간 좀 가소롭네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제가 아니라 제가 맡은 역할은 좀 그렇게 생각도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뭐 대사 톤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아 네가 뭘 알겠니 약간 이런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부럽기도 하고 그 참 미묘한 그 감정이 사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잘해는 주고 싶은데 선배로서 뭔가 얘가 나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기하면서는 일부러 좀 친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상태여야 아 일부러 공성화 배우님이 그동안 품고 오셨던 미스터리가 오늘 풀리고 있네요. 끝나고 같은 생각,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되게 너무 제가 닿아서 계속 친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끝나고서 막 진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예쁘고 잘해가지고 끝나고 막 서로 막 연락을 따로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할 때는 굉장히 저 역할처럼 굉장히 좀 대면대면하고 좀 뗀뗀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럼 공성화 배우님께 지현의 입장에서 네. 이 정화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똑같이 여쭤본다면 어떤 대답일까요? 근데 되게 똑같은 이 대답인 것 같아요. 이 되게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던 그 송 팀장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잘하셨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되게 동경도 있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이게 어쨌든 내가 자리를 꿰찰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사람이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지금 그만둘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중간에 가시고 막 이랬을 때 약간 뭐지? 지금 내가 여기서 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잘할 수 꿰찰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 마카롱 주고 했던 것도 되게 나름의 진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만약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서로 회사에서 만났던 사이가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만났으면 또 친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런 관계들이 보통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같이 친구여도 친해질 수는 없고 뭔가 관계가 미묘하게 자꾸 서로가 이런 의식하면서 그런 관계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감독님과 두 배우분께서 오늘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극장에서 봐도 이 장면은 좋다. 이 장면은 마음에 든다. 라는 장면 혹은 대사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한데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볼 때마다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머리 자르는 장면이 제일 좋고요. 왜냐면은 계속 우울한 느낌이 많다 보니까 그 장면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장면을 더 많이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저 스스로도 뭔가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번엔 박하선 배우님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이가 정아랑 우석이 나갔다가 아이 울음이 들려서 뒤돌아보고 제가 약간 울먹이면서 그래 나도 엄마지 했던 장면인데 그 아이 울음소리가 왜요? 약간 조금 감독님 마이크를 예. 저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나리오에서는 그 정화가 뛰쳐나갔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서 그 우석이 애기 울음소리 나니까 들어가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반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공간감이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가지고 요거는 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정화의 처음으로 뭐 참고 버티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뭔가 무너지는, 인간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사람이란 게 그런데 사람 앞이나 어디 공간 앞에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화가 나처럼 나 자신들처럼 무너졌던 장면이 이 사람도 그냥 사람이구나, 여자구나, 우리 엄마구나, 어려운 게 있구나, 힘든 게 있구나,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 장면이 좀 와닿고 제 기억에 남고 이 영화를 뭔가 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고. 네, 공성아 배우님께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이거 오늘 보면서 제가 나왔던 장면은 아니고요. 그 화자 임원님을 이제 정아가 찾아갔을 때 돈을 이렇게 주고 힘드시잖아요 하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며 그 사람에게 어떤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희도 이런 자존심은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되게 저는 좀 그 장면이 되게 조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동정이 아니라 그한테도 자존심이 있고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음악이 없을 줄 정말 모르고 딱 이쯤 되면 음악이 나오겠지 하고 이제 거의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음악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음악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뭐지? 약간 되게 좀 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장면 생각해 보시면 부부가 한 명은 오른쪽으로 빠지고 한 명은 왼쪽으로 빠지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텅 빈 식탁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는데 왜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까? 왜 그 다음에 음악을 쓰지 않고 그냥 침묵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더 생각하시고 결론 지으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결말이 어떤 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쉽게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백으로 남겨둔다는 게 감독님께도 모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 메시지도 있었고 오늘 질문 주신 것들 전부 다 전달을 못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전주영화제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다른 영화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첫 번째 아이 보신 소감도 SNS에 공유해 주시면 저도 찾아서 보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안전 문제 때문에 먼저 게스트분들이 퇴장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객분들도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